경기 둔화가 예측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던 작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올해의 세수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책 선택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월급 오른 것 체감도 안 되는데 뭐 법인세나 보유세만 줄여주고 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불만입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덜 거칠 동안 직장인, 월급쟁이들 지갑에서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더 많이 거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라지만 올해 7월까지 거친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36%,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53%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기업과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로소득세가 더 거친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뒤 취업자가 늘고 급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물가가 크게 뛰어 오히려 월급 봉투는 더 얇아졌다고 말합니다. 소득세 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주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넉넉치는 않은 것 같은? 실제 올 들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근로자만 감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제일 투명한 게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이고 하니까 그게 급여 명세에서 소득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불리하죠. 법인에 비해 직장인에 대한 조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인세 세금에 대해서는 자꾸 깎거나 인하하거나 조세 감면을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왔고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개인에게만 지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 덜 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 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거칠 걸로 보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재부는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 연말까지 341조 4천억 원만 거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한 걸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오차 금액입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이기도 합니다. 기재부는 세금이 안 거친 건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기재부가 꺼낸 카드는 기금 투입입니다. 환율 방어에 주로 써서 외환 방파제라 불리는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에 빌려준 돈을 일찍 받는 것뿐이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돌려막기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빌려오나 집에 쌓아놨던 적금을 깨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부채 비율이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것일 뿐 전체 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거다. 펑크난 세수 때문에 지방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원래 나눠받아야 했던 23조 원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꼭 필요한 예산만 쓰는 세출 구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올해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친 건 경기가 나쁜 탓이 크지만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를 200만 원 넘게 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우선 지난해 20억 원을 넘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크게 올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는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신청을 해야 지난해보다 커진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도 기본 공제액이 1억 원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과세 기준이 낮아진 데다 공시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역대급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한동안 끊겼던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공제 이런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 분 전화 오긴 오셨는데 전세 끼고 갭 투자 개념으로. 문제는 세수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모두 작아지면서 올해 종부 세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6조 8천억 원이 거쳤지만 올해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